이상한 알베르게 15번째 날, 부르고스에서 오르니요스 델 까미노까지. 오늘 에드리아는 부르고스 공항으로 가야 했기에 우리는 알베르게 입구에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했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자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나는 에드리안과 헤어진 뒤 오늘의 목적지인 오르니요스 델 까미노까지 걷기 시작했다. 순례길에 오른 지 보름 정도가 지나서 이제는 걷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잘 씻을 수 없는 것도, 빨래 후 꿉꿉하게 마른 옷을 입는 것도 익숙해졌다. 앞서가는 순례자의 배낭에 덜 마른 듯한 양말이 매달려 있었다. 만약 도시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그러나 순례길에서는 오히려 공감이 갔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큰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2명의 순례자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배꼽을 잡으며 큰 소리로 웃으며 걷고 있었다. 나는 내 주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걷고 있는 순례자들을 보니 에드리안이 생각났다. 그와 며칠을 함께 보내다가 그를 보내고 다시 혼자가 되어 걷다 보니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인터뷰하면서 여러 순례자들이 순례길은 만남과 이별을 맛볼 수 있는 인생길 같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비로소 그 말이 실감났다. 더구나 헤어졌다가도 며칠 후에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다른 순례자들과 달리 에드리안은 자신의 나라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순례길에서는 더 볼 수가 없으니 아쉬움이 더욱 컸다. 그렇게 잠시 사색에 잠겨 걷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고요한 순례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뒤를 돌아보자 저 멀리서 3명의 순례자가 나란히 열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박자에 맞춰 북을 두드리며 마치 군악대가 행진하듯 발도 맞춰가며 신나게 북을 치고 있었다. 그 옆으로 몇몇 순례자들이 흥겨운 듯 북치는 순례자들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순례자들 사이에서 잔뜩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저들을 또 마주치는군. 그러게, 북치는 삼총사들이네. 시끄러웠던 어젯밤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군. 저들의 북소리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니까. 오 마이 갓. 고요한 순례길을 방해하는 저들을 또 만나다니. 우리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게 어때? 차라리 저들이 지나고 나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뒤에서 들려오는 순례자들의 짜증 섞인 말투에서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며 보냈을 그들의 밤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문득 어제의 버스킹이 생각났다. 부르고스에서 만났던 정유현 씨의 버스킹, 그리고 순례길을 걸으며 마주친 버스킹 하던 사람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음악 소리는 피곤함을 씻어주고 활력을 넣어주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순례길의 낭만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 소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니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삼총사가 나를 지나쳐 점점 멀어져 갔다. 이윽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주위가 다시 조용해졌다. 삼총사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북소리의 리드미컬한 여운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이번 구간에는 마을이 자주 나왔다. 그래서인지 송전탑도 많아서 풍경을 찍을 때면 카메라에 전선이 계속 걸렸다. 한국에서도 풍경을 좀 찍어보려 하면 파란 하늘을 까맣게 가로지르는 전선으로 불편했는데 스페인에서도 그런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라베 데 라스 칼사다를 지나자 드넓은 평야 지대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는 송전탑의 위치도 나의 왼편 저 멀리에 자리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 전선이 사라지자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졌다. 무엇 하나 걸림없는 하늘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다. 자박자박 흙길 위에 있는 작은 자갈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소리를 내었다.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까지 쭉 이어진 길 위를 배낭을 맨 순례자들이 걷고 있었다. 한마디로 평온함 그 자체였다. 나는 문득 이 모습을 조금 더 높은 시야에서 담고 싶었다. 마침 바람이 불지 않아 드론을 날리기에 적당했다. 나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길 옆으로 비켜서서 드론을 꺼냈다. 뻥 뚫린 평야 지대라 그런지 드론도 멀리까지 무리 없이 날아갔다. 시원하게 하늘을 나는 드론의 고도를 높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드론의 화면을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다. 양옆으로 펼쳐진 평야 사이를 걷고 있는 순례자들이 점처럼 보였다. 화면을 보고 있으니 내가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듯 했다. 20분 정도 지나자 스마트폰의 제어 화면 위로 배터리 경고가 떠올랐다. 나는 얼른 드론을 회수하고는 흙길을 따라 다시 걸었다. 조금 전 드론으로 보았던 풍경을 상상하며 쭉 뻗은 흙길을 걷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좌우로 넓게 펼쳐진 황금빛 밀밭 사이를 1시간쯤 더 걸어 오늘의 목적지인 오르니오스 델 까미노에 도착했다. 예약해둔 알베르게는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어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체크인을 마치고 순례자 여권에 새 옷까지 받은 후에 방으로 가는데 로비 한편에 놓인 북 3개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 낮에 봤던 그 삼총사들인가? 오늘 길 위에서 만났던 삼총사가 생각났다. 그리고 다른 순례자가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말도 기억났다. 설마. 나는 3개의 북을 지나서 배정받은 방을 찾아 배낭을 놓아두고는 식사하러 알베르게를 나섰다. 알베르게를 나가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미국 남부 가정식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는 프로그램 마무리로 바빴다. 그래서 그동안 자취생처럼 간편 음식만 계속 먹었더니
가정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입맛이 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별로 크지 않은 마을이라 굳이 더 둘러보지 않아도 비슷비슷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덜컥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식당으로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후회했다. 가정식이라는 말에 꽂혀서 왔는데 메뉴판에는 토마토 파스타, 샐러드, 햄버거만 있었다. 생각보다 부실한 메뉴에 나는 크게 실망했다. 이게 무슨 미국 남부 가정식이야? 완전히 속았네. 나는 어쩔 수 없이 토마토 파스타를 주문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간단히 마을의 전경을 촬영하고 나서 알베르게로 돌아왔다. 쿵쿵쿵. 알베르게의 로비에는 여러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가운데 3명의 청년이 자리를 잡고 앉아 북을 치고 있었다. 역시나 들어올 때 입구에서 보았던 북의 주인이 그 삼총사였다. 사람들 사이에 나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북 소리가 신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순례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스텝을 밟으며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순례자들도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얼마 후 내 옆을 누군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기타를 들고 있던 그는 북치는 삼총사와 손을 마주치더니 서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합주를 시작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한 명의 기타 연주자가 그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새 알베르게의 로비는 콘서트장이 되어버린 듯 음악 소리로 가득 찼고 그들의 연주에 맞춰 한 순례자가 성악가처럼 멋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에는 와인이 한 잔씩 들려 있었고 공연 보는 사람들 역시 열렬한 환호로 호응하며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알베르게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음악 소리를 소음으로 느꼈다던 순례자들의 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멋진 콘서트 덕분에 그 선입견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이렇듯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우를 나는 전에도 종종 본 적이 있었다. 음악에는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걸까? 하지만 흥겹게 노래를 함께 부르다가도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허전함이 남을 것이다. 로그로뇨의 와인 축제 다음 날도 그랬듯이 왜 항상 흥겨움이 끝난 뒤에는 허전함만이 덩그렇게 남는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음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이렇게 알베르게에서의 즐거운 밤이 점점 깊어갔다.